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원내 수석부대표 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들을 간헐적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3수석 간에 문제없이 꾸준하게 만나서 때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은 2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 그래서 의장단의 경우에 6월 7일, 만약에 상임위가 분할이 되면 6월 9일에서 14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어지는데 법정 시간 내에 반드시 원구성을 마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약속했습니다. 원내대표 역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모든 것들 결정 짓자라고 아침에 제안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는 18개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고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상임위는 8대 2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복수 상임위의 경우에 복수 법안 소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 환경법안 소위, 그리고 노동법안 소위, 이렇게 두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의장은 일당이 한다라고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원칙을 확인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얘기되어서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일부 언론에 소개가 되었던데요. 의장, 그리고 법사, 운영, 예결, 이 3개 상임위 중에 하나를 우리 당이 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고요. 새누리당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위와 정무위 중 하나를 야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아마 새누리당에서 부처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상임위를 분할하고 이제 통합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당에서는 교문위를 좀 분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문화와 체육, 그리고 아직은 상설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여성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을 전달을 했고요. 예결위 상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을 했고 다만 부처 내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걸로 그렇게 전해듣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환경과 노동을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노동은 노동대로, 환경은 국토나 산자위원회에 배속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 전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정수조정 같은 경우는 원구성이 합의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지역, 선수,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서 상황들을 진전시키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날이어서 의총이 보통 이제 1시간 내에 모든 의견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첫날이어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총 9분의 의원들이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좀 겸손하게 하자, 그리고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좀 단합하자, 세 번째로 성실하게 하자, 이런 정도로 20대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이 요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승조 의원 첫 번째로 발언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제2호권 관련해서 강력하게 성토하셨습니다. 총선 민의를 짓밟는 폭거이다.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내 일당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총선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약속했던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트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고요.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내부에서 논쟁은 치열하게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조율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싸우는 모습들, 국민들 앞에 볼상사납게 싸우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좀 20대 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 당의 5선, 6선, 5선 의원들의 경우
성실한 의정활동은 기본이고 당내의 행사라든지 당내 일정을 빠지지 않고 소화하는 것, 이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인 것 같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최우선이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구 활동 이런 분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도종환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이 국면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만을 고민했다.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서 역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고통받는 국민, 슬퍼하는 국민을 향한 연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간을 위한 정치라는 정치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 집행의 주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유하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만이 아니라 사유의 품격까지 갖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현희 의원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국민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 월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공적인 감정과 사적인 감정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익적 가치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계파 다툼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골상선악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국민 계파가 되어야 된다. 계파 청산되어야 된다. 힘주어 강조해 주셨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셨는데요. 언론 지형이 좀 야당에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야당에 대해서 배타적인 언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언론을 절대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언론과 소통해야 된다. 언론은 우리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다. 이런 관점을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고요. 네 번째 박경미 의원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 자료 요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미치는 시선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공개된 자료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성실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을 엄선해서 요청하겠다. 이것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안호영 의원 다음에 발언 주셨는데요. 호남 선거의 참패의 결과를 잘 새겨야 한다. 호남 민심의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애정 표현으로 봐야 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쁘된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텃밭이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다시 지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려야 된다. 깨끗하고 공정한 정당 문화를 갖추어야 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상들을 정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유능한 민생정당, 수권정당을 거듭나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만이 되돌아선 호남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힘주어 강조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대통령의 제2요구에 대한 맹렬한 비판과 성토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협치의 대상이 청와대와 국회가 협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협치는 관계 대등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청와대는 입법부 국회를 존중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여야 정당 간의 협치를 기본으로 협치 문화를 이렇게 파생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좀 더 구체적인 행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행령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법률의 기본 정신까지 해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과 성토가 있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6조 3항 시군 조정 교부금 가운데서
일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시키겠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가 있는데요. 불교부단체는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일산, 고양, 수원, 화성, 성남, 과천, 용인 이렇게 지방 자립도가 좀 비교적 높은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높은 단체들인데요. 이 단체들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돈 한 5,200억 정도를 빼앗아서 다른 자치단체에게 교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키겠다는 그런 행정부의 꼼수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이런 의견들에 대체적으로 좀 동의를 해주셨고요. 두 가지 정책 제안을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에 당에 올인했으면 좋겠다. 지도부와 정책위가 이 문제를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사관 증원하는 문제이든지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고학력 주부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까지 핵심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 안전 분야에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청년 일자리 증대시키는 부분들에 강력을 총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 속에서 반드시 예결위만큼은 부처에 상당한 집요한 반대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부의 의견들을 좀 입법과 잘 통제해서 예결위 순서로만큼은 반드시 따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 제안인데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 특위 당내에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체 당 소속 123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참 처음이라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의 대부분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